네, 중국 증시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어제는 주요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양회 랠리에 따른 이 피로감과 또한 경계 양상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3,6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홍콩 지수는 어제 1% 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홍콩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 항생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 현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1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7.49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24,421.4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24,417.53이었는데요. 다만 이 시가보다는 조금 올라간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이 금융보다는 부동산 업종이 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금융업종은 0.09% 하락하는 반면 이 부동산 업종은 0.67% 하락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유가 하락에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 관련주들이 이에 따라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H주 흐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주 흐름은 강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0.0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36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2,127.5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12,143.82포인트입니다. 현재 시가보다는 조금 밀린 상황인데요. 그래도 상승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더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조금 벗어났다는 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금리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3,600선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중심은 정책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특히 신전력 개혁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텐진에 있는 이 화력 발전소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역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 흐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흐름 역시 현재는 강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2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592.4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16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지수 흐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A지수 흐름 0.3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765.5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88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대형주와 중형주 역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180지수입니다. 현재 0.53% 조금 상승 탄력이 더 좋습니다. 8,570.8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44.85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형주 흐름 역시 살펴보도록 하죠. 상하이 380지수입니다. 상하이 380지수는 현재 0.41%입니다. 이 대형주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역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6,096.2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32포인트를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소식은 당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외환 당국이 은행의 외화 예금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한다는 소식인데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외환 당국은 최근
은행의 달러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 규모의 입출금에 대해서 당국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당국은 일부 은행이 규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1만 달러 기준이 일회성 거래인지 하루 거래 전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은행의 외화 예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중국 위안화는 달러에 비해서 2.4% 하락했으며 자본 유출은 96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국 정치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장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해서 쿠데타 혐의가 있음을 암시를 했는데요. 중국판 BBC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중국 기율감찰보에 기고한 글에서 저우융캉과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등은 법치를 유린하고 당의 단결을 파괴했으며 비조직적인 정치 활동으로 엄중한 위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조직적인 정치 활동이란 공산당 조직 외에서 행해지는 정치 활동으로 쿠데타 등 국가 전복 모의 활동으로 간주되는데요. 시사평론가 샤샤오창은 이 용어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그는 중국의 정치사회에서 용어 사용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최고법원이 이 용어를 선택한 것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조직적인 정치 활동을 언급했다는 것은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저우융캉과 보시라이가 쿠데타 집단을 조직했다는 것, 즉 반역을 모의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과 관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